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IoT, Internet of Things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혹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속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보안성을 투여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사물 인터넷을 다루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지, IoT에 대한 역사, 진화, 방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IoT를 어떤 응용에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ICT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보와 통신에 대한 기술이 ICT가 되겠죠. 근데 ICT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가, 정보를 처리하는가 보면 데이터입니다. ICT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말로 하면 자료가 되니까 뭐 어떤 내용이든지 모아서 정보가 될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정보는 아닙니다. 데이터는 그냥 모아졌을 뿐입니다. 모아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가공해야 됩니다. 가공해야 된다는 뜻은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만들어서 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ICT를 다루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데이터 처리에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혹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제어할 거냐 하는 겁니다.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 제너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는 주로 누가 만드는가 하면 센서가 만듭니다. 압력일 수도 있고 템퍼러처, 온도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흐름, 플로어가 있을 수가 있고 거리를 잰다, 디스턴스를 측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는 아날로그 형태로 대부분 연속적으로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제 처리해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데이터 애쿼지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획득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만들어진 데이터를 내가 처리하기 쉽도록 보통 이제 디지털화 되는 거를 데이터 애쿼지션 하는데요. 데이터 획득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센서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정보를 전송, 트랜스미션 하게 되고요. 어떻게 전송할 건지가 통신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보통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 노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인터넷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이름을 클라우드라고 붙였는데요. 보통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인터넷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터넷에 대한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하는 뜻은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내가 만들지 않고 제3자 혹은 전문가가 만든 그 인터넷에 대한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송을 하면 누군가는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저장도 예전 같으면 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겠지만 이 하드디스크도 망가진다든지 용량의 제한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는 보통 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장할 건가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이 데이터 양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 형태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가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진 경우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DB이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하면 빅데이터는 보통 센서 정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의 관계라기보다는 일단 많이 저장하고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IoT로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가게 되면 센서가 이제 중요하게 되고 이 센서에 대한 정보 처리와 저장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나타나게 되고 이 빅데이터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할 때 빅데이터의 수학적 모델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일어나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시스템 혹은 서비스가 됩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서부터 이 데이터의 시큐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내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쪽에 올리죠. 자, 클라우드 쪽에 올리게 되면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내 가족이라든지 친구 아니면 운영자 아니면 누구든 이렇게 접근하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 데이터 관리는 보통 데이터 보안, 데이터 시큐리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그 하드웨어 장치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내 쪽에 없는 거죠. 다만 그 권한을 누가 가질 건가에 따라 가지고 나만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내가 허가한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처리 권한을 어떻게 이제 할 건가가 데이터 시큐리티 이제 중요한 예가 되는데 요즘 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 시큐리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 시큐리티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시큐리티를 직접 개발한다기보다는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이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시큐리티 툴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뭐 직접 코딩하는 것도 좋은 경험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해 기반의 공부가 클라우드 시대로 가면서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네트워크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만들어 오던 개념이고 네트워크의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예전에는 Ubiquitous Computing이라고 해서 삼라만상에 다 존재하는 계산 기능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간략하게는 Ubiquitous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 개념들이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물 인터넷은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사물들을 위한 인터넷, 사물들의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기기들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연결할 때 우리가 네트워크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고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개념을 채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가 없다고 하면 네트워크라고 하면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각의 사물들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개념이 IoT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IoT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이 디바이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어떤 네트워크인가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거죠.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허브 역할을 해서 이 디바이스가 만들어내는 이 빅데이터 정보를 서버에서 AI 개념으로 해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공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가공이 되면 이러한 데이터는 information,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 사용자가 사용할 수도 있겠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 측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IoT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래 기술이 이제 우리 코앞에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IoT 기술을 더 발전시킨 개념도 등장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IoE라고 할 수 있는데 만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ternet of Everything이라고 해서 사물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자는 개념인데 IoT보다 더 광범위하게 개념을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빠르게 돌아가는 그림은 보잉이라는 미국 항공회사에서 제안을 한 개념입니다. 보잉은 항공기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부품들이 항공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조달을 해야 되고요. 조달이 오면 부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언제 만들 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건이 팔려야지 부품도 새로 공급이 될 거니까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판매량, 그 다음에 주변 환경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화해서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스플라이 체인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품질 측면으로 보더라도 불량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IoT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 그림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개념인데 연결만 해서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다, 특이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 없던 가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품질로 치면 불량률이 내려가야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가 0으로 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재고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무언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주변 환경을 판단해서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물 인터넷이 구현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데, 자,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물들 연결을 통해서 회사가 원하는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IoT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oT는 컴퓨터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컴퓨터는 메인프레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메인프레임은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컴퓨터하고 골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옛날에 컴퓨터는 집체만 했습니다. 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골격을 만든 다음에 그 골격에 컴퓨터 기능을 채워 넣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러던 메인프레임 기술이 PC 기술로 넘어갑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돼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로 작아지게 되고요. 이 PC가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집니다. 더 가게 되면 IoT에 해당하는 사물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물은 존재하는 모든 하드웨어에 컴퓨터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을 넣겠다 하는 거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면에서 지금 계속 작아지고 있다.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트 패러다임이 중요한데, 컴퓨트는 보통 이 동사입니다. 계산하다는 동사인데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트 패러다임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패러다임,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다 로컬로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비쌌으니까. 근데 PC 시대로 가게 되면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이 돼서 서버,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주는 서버가 있는 거고, 그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내가 받는 클라이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C 시대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었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면 앱이 개발이 되고 내 주머니에서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 앱이 개발이 되고 이 앱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는 당연히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IoT로 오게 되면 Ubiquitous Computing, 요즘은 이런 말보다는 IoT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물들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 묶여서 서로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계산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판단하기 위해서죠. 센서 정보를 받아서 내가 의미가 있는 판단을 해서 그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칙 연산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컴퓨터 패러다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 네트워크화도 중요한데요. 이 네트워크를 할 때 메인프레임, PC, 스마트폰, IoT가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은 당연히 유선 연결만 있었을 거고, PC로 오게 되면 인터넷이 생기고 이 인터넷이 크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터넷도 필요해서 와이파이가 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니까 이동통신망에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커넥티비티 지원을 해줬고, IoT로 가게 되면 이 IoT는 이동통신망에 물리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니까 저전력으로 인접한 노드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니어필드, 근역장에서 연결되는 방식, 대표적인 게 블루투스, 직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일어나는 측면을 보면 메인프레임은
내가 직접 몸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 거죠. 펀치 카드가 필요하면 펀칭을 하고, 테이프가 필요하면 테이프 끼워 놓고, 디스크가 필요하면 디스크 끼워 넣어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PC로 가게 되면 키보드도 출연하고 마우스도 출연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더 좋아졌고, 스마트폰으로 가면 터치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IoT로 가면, IoT는 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도록, 여기 보면 MUI가 있는데 GUI에 대비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GUI는 그래픽스를 이용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다고 하면, NUI는 내추럴입니다. 내추럴이라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행동들, 말들, 눈빛, 자, 이런 게 컴퓨터하고 연결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참 편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differentiators, 차별화되는 측면은 뭔가 하면, 옛날에 메인프레임인 경우는 입출력과 데이터 처리가 됐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했는데, PC로 오게 되면 그래픽스가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출력이 나오고 계산이 되고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가면 간편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또 예뻐야 되니까 디자인에 이제 신경을 쓰기로 했다. 자, 이런 측면이 강했다고 하면, IoT로 가게 되면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걸 다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지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과 IoT는 서로 연결돼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한번 볼까요? 메인프레임인 경우는 하드웨어를 직접 팔았습니다. 하드웨어를 직접 팔아서 우리가 사업을 했고, 이 컴퓨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경우는 1950년대는 한국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60년대 들어오면 컴퓨터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미국에서 이제 기부한,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를 들어와서 우리가 컴퓨터를 경험하는 시절입니다.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고 하면, 이제 1980년대, 90년대로 오면 이제 컴퓨터가 흔해지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직접 이제 개인들한테 팔게 되고, 이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체제가 필요하고, 운영체제 하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게 PC 시대의 장점이었다고 하면, 스마트폰 시대로 가면 여전히 하드웨어는 팔고 앱도 팔지만 광고 시장이 또 등장하게 되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익숙한 시장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제 발전 사항이, 오픈소스 운동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나만 쓰는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함께 쓰는 소프트웨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더 커져서 IoT 시대로 오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일종의 이제 오픈소스 형태로 점점 개방되는 시절이고,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데이터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구글 같으면 구글이 모아놓은 요 데이터를 내가 쓰면서 광고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학습 데이터를 쓰면 학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과금을 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IoT를 어디에 활용할 건가? IoT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 회사원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집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한 다음에 교통편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회사원의 생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녔다고 하면 사물 인터넷, IoT가 활성화된 시대는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물 인터넷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화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멍텅구리 소자가 지능을 가진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는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스마트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집안의 가정용품들이 스마트 디바이스 개념이 들어가서 저절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라든지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수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이 보안 기능도 중요한데 당연히 보안 기능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인공지능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을 더 한 단계 안전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홈 오토메이션, 가정 자동화 부분, 이건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집 안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을 자동으로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영양소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 건강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뭔가 누출이 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누출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기능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적절하진 않지만 집에 이제 잔디밭이나 정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잔디밭과 정원을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제어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집에서 일하는 일이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사무 기기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센서들이 협력을 해서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자판기에서 뭔가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건데 사용자 맞춤형 자판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갖가지 장치와 센서들의 스마트 디바이스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할 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전거에 대한 사물 인터넷 개념, 스마트 디바이스 개념을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 TV라든지 오디오, 영화를 보면서 이 연애 같은 걸 즐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 디바이스 개념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